제1장 제국의 설계도, 글로벌 공급망의 비밀, 1막 우리가 몰랐던 메이드 인 월드의 민낯.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뒷면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조립함. 하지만 이 스마트폰의 진짜 고향은 어디일까요? 액정은 한국에서 만들었고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는 대만에서 구웠습니다. 내부의 핵심 광물은 아프리카 콩고의 광산에서 캐냈고 네덜란드의 초정밀 장비가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가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아서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경제의 절대 법칙, 글로벌 공급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경이 지도를 가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국경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급망의 그물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물건을 한 나라에서 뚝딱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미국 차는 미국에서 만들고 독일 기계는 독일에서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가의 경계는 무의미해졌고 전 세계 수만 개의 기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움직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세계적 분업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폭탄의 타이머가 지금 아주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막 냉전의 종식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종교. 시간을 잠시 199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바야흐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즉 팍스 아메리카나의 막이 올랐습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세계 경제의 예언자라 불리는 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세계화의 시대가 왔다.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과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이때부터 아주 영악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들이 찾아낸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장 값싼 곳에서 만들어서 가장 필요한 곳에 판다. 미국의 첨단 기술과 디자인, 유럽의 고부가 가치 부품,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끝없이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재고를 쌓아두는 것조차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품이 필요할 때 딱 맞춰 공장에 도착하게 만드는 적기 공급 생산, 이른바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이 세계 경제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더 싸게, 더 빠르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국가와 기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역사상 가장 저렴하고 풍요로운 소비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티셔츠 한 장이 커피 한 잔 값보다 싸지고 첨단 가전제품을 누구나 살 수 있게 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막 치명적인 덫, 차이나 신드롬의 시작.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극단적인 효율성의 추구는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덫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덫의 이름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전 세계의 모든 제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서구 자본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느슨한 환경 규제에 열광하며 공장을 짓고 기술을 넘겨주었습니다. 중국 역시 무서운 속도로 인프라를 깔고 노동자들을 훈련시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고도화될수록 공급망의 특정 단계가 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독점적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 혹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정제 작업의 90%를 오직 중국 한 나라가 담당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제조업의 생사여탈권을 중국이 쥐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 엘리트들은 순진했습니다. 중국이 돈을 벌고 부유해지면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른바 관여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들의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본주의의 단물을 온전히 흡수하면서도 체제는 더욱 공고한 권위주의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 세계 공급망을 쥐고 흔들 수 있겠는데? 사막제국의 역습, 무기가 된 공급망. 영원할 것 같았던 세계화의 파티는 2018년 미국의 한 정치인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우리의 일자리를 훔치고 기술을 약탈하고 있다며 거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단순히 관세전쟁이나 패권 다툼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공급망의 지배권을 둘러싼 제국들의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자신들의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핵심 부품의 공급망이 잠재적 적국인 중국의 손에 의존하고 있다는 공포스러운 현실을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민낯을 완전히 까발렸습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봉쇄되자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당장 쓸 마스크와 타이레놀 한 알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왜냐고요? 그 모든 것의 공급망을 중국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효율성의 종교는 파산했습니다. 더 싸게 만드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효율성에서 보건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이 전쟁은 한층 더 정교하고 잔인해졌습니다. 디커플링을 넘어 아예 동맹국들끼리만 공급망을 촘촘히 묶겠다는 프렌드 쇼어링 전략이 등장한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등 미래 산업의 4대 핵심 품목에서 중국을 완벽하게 배제하겠다는 일종의 경제적 선전포고였습니다. 오막 신세계 질서, 공급망 제국의 왕자. 전쟁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탱크와 군함을 동원한 싸움이었다면 21세기의 전쟁은 공급망의 급소를 쥐기 위해 법안과 규제를 동원하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과학법 칩스 액트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시무시한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 싶다면 중국의 공장을 짓지 마라. 중국산 광물을 쓰지 마라. 한마디로 전 세계 기업들에게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중국 편에 설 것인지 피 흘리지 않는 충성서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륨, 게르마늄 같은 희귀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도체 기술로 우리를 막으면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 원료를 끊어버리겠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급망 제국의 정체입니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동맹 공급망과 이에 맞서는 중국 중심의 독자적 공급망이라는 두 개의 대륙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시대, 신세계 질서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육막고래 싸움에 낀 새우, 우리의 운명은?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가장 위태롭게 서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공급망 의존형 경제입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세계 최고의 기술로 중간재와 부품을 만들어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며 먹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무대로 엄청난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른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꿀맛 같은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낀 새우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대만과 한국, 일본을 묶어 반도체 동맹인 치포를 결성하자고 압박합니다. 여기에 가입하자니 최대 시장인 중국의 보복이 두렵고 거부하자니
미국의 원천 기술과 장비 없이는 반도체 한 장도 만들 수 없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2021년 발생했던 요소수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자마자 대한민국의 모든 화물차가 멈춰 설 뻔했습니다. 단지 요소 하나 때문에 온 나라의 물류가 마비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위기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 아니 100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제1장의 정리, 그 공급망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단순한 물류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권력이 얽혀있는 현대판 제국의 설계도입니다. 19세기에는 영토를 넓히는 자가 제국이 되었고 20세기에는 석유를 쥔 자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지금 이 순간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바로 공급망을 장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신세계 질서는 우리에게 거대한 위기인 동시에 어쩌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공급망의 사슬 속에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고리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아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촘촘하고 잔인한 공급망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비즈니스와 자산은 이 격변의 시기에 안전합니까? 공급망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 흥미진진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김창환 박사의 연구저서 새로운 세계 질서 공급망 제국의 제1장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다음 2장에서는 공급망 전쟁의 핵심 전장, 반도체 제국의 숨겨진 비화와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불꽃 튀는 수싸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